자, 이번 모의 논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자, 모의 논술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서 다 1번이 되었나 봐. 앞에 다 1번이네. 자, 모의 논술의 의미는 신유형 테스트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 아까 이야기 잠깐 했고요. 시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00분, 제시문 5개에서 6개, 복수 소문항으로 문제수는 실제로 10개 정도. 수능 독서 영역하고 난이도는 비슷해. 그리고 수도권 대학 시험에 비해서 충분한 시간. 충분하게 만들어야겠지, 그지? 충분한 시간이니까 너무 안심하면 안 돼. 연습을 통해서 시간이 충분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모의 논술 난이도가 실제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 알겠지? 2015학년도 얘 들었지? 2016학년도에도 모의 논술보다 실제 기출이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 있다. 비교를 좀 해줄까? 따로 PPT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2015 모의가 그리고 기출은 아까 말로만 해서 실제로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좀 말로만 설명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써야 되는 총 분량이 2015학년도 모의는 615자였어. 근데 기출은 어땠게? 1250자였어. 이 2배가 넘네. 이게 무슨 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사기 아니야. 모의 논술의 의미 뭐라고? 신유형 테스트하고 난이도 조절이지. 이거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경북대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쨌든 이랬단 말이야. 615자, 1250자. 지금 얼마 전에 봤던 2016 모의는 여기다 쓸까? 2016 모의는 총 분량이 810자였어. 내 생각에는 다시 이 정도로 출제될 것 같아. 60분 안에 풀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 것. 쉽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로. 자, 일단은 이렇게 모의 논술 실제 해설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이번에 유형별 전략이야. 단답형 나오니까 단답형 그리고 약수령 이렇게 나오거든. 단답형 밑줄이나 괄호 안에 개념이나 번호 선택해서 채워넣는 유형이고, 정답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한 독해, 요구사항에 대한 바른 이해, 이거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야. 아주 필수적인 거지. 경북대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도 단답형이 아니라도 이건 필수적인 거야. 약수령 15자에서 250자 정도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 왜? 짧으니까. 이따가 1번 문제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할 거야. 짧으니까 핵심만 딱 서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요구사항에 따라 주장, 근거, 핵심, 부연 등으로 서술을 해주면 되겠어. 주장 먼저, 그리고 근거. 이것은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핵심, 부연. 핵심은 이거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는 거. 자, 요게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빈칸 채우기의 경우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가 필요하다. 뒤에 조사가 뭐뭐와 혹은 뭐뭐 과로 나온 이번 논술 있잖아. 여기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야만 정확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유형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돼요. 분석형, 요약형, 핵심 내용, 핵심 주장 파악, 논지 비교 쭉 읽어보면 알겠죠? 비판사고형은요. 큰 따옴표를 한번 볼까? 평소에 교과서 신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논란거리, 이거 학교에서 발표한 거야. 다양한 사회적 논란거리를 접해보아야 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여러분 해봤어? 많이 해봤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학교 수업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하며, 여러분 배경 지식 잘 쌓았어? 이와 더불어 사회 문제나 이론적 논쟁점을 꼼꼼히 분석하여 따져보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학교 수업이 이렇게만 되면 논술 정말 잘 쓸 수 있겠다. 오케이? 빨간 부분 잘 안 되지? 내가 도와줄 거야. 자, 논리 추론형 문제는 숨겨진 전제 추론,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리고 오류를 검증하는 것. 이거는 경북대만의 특징이야. 알겠지? 다른 대학에서는 논리 추론형 잘 안 내. 경북대는 꾸준히
매년 거의 거르지 않고 내고 있어. 올해 모의논술에서도 출제가 됐었지. 4번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이것도 경북대, 물론 경북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북대에서는 절대 빠뜨리지 않고 출제하거든. 제시문 내용과 논리를 파악해서 문제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제한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제 논술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답안에 가치가 없잖아. 그건. 반드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제한된 해결 방안을 모색. 평소에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학교 발표야. 큰 따옴표는. 평소에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보면서 발산적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도 학교에서 잘 됐으면 참 좋겠어. 잘 안 됐다면 내가 도움을 줄 거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논술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볼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서 설명할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은 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는가 정도는 좀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 시험지들 다 가지고 있죠? 그 첫 페이지를 한번 펴서 유의사항을 한번 보세요. 유의사항 같이 읽어보자. 문제지, 답안지, 지원학과 고교용 성명,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건 검정색 필기고 본필 연필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해야 돼. 이름은 볼펜으로 쓰고 고교명은 연필로 쓰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왜 그럴까? 뭐 이게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이렇게 쓰면. 문제지는 3쪽, 답안지는 2쪽. 이건 뭐 내년에 분명히 기출에는 좀 달라질 거니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에 맞춰 답안 작성해야 돼. 답안지에 주어진 물음 번호가 있다는 거지. 반드시 주어진 괄호 밑줄 표 안의 칸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원고지 범위 안에 답안 작성해야 된다. 알겠지? 원고지 범위 밖으로 나간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 부분은 포인트 획득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원고지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5번 답안 수정할 경우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한다. 학교마다 이건 좀 다르죠. 경북대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수정 방법은 지우개 사용해도 되고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해도 되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록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실제로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학생들이 있대. 답안지 맨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뿅뿅. 채점 가치가 없는 답안지를 만드는 거지. 그지? 다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점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관계없는 내용 기록하면 안 돼요.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해라.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것.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좀 맥이 빠지나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유의사항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의사항 안 지켰다. 다음 시험을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유의사항은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꼭 지키자. 모의논술 문제 1이에요. 들어갈게 이제. 고조선 단군 건국 이야기가 나왔고 설명도 참 친절하게 잘해준다. 이주 집단, 환웅 부족, 토착 집단, 웅녀 부족,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결합. 나는 하종호의 사전, 한국인 시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룬 시 읽어봐도 다 아는데 이렇게 친절할 필요 없는데 경북대는 일단 모의논술에서는 다 제시를 해줬네.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다 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냥 가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밑줄 친 기억 읽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시킬 수 있겠지?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는가, 실제 문제가. 알겠지? 쉽다고 그냥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뽑아먹을 것들은 좀 뽑아먹으면서 가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은 뭐겠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찾을 수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뽑아서 답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야. 몇 자 이내로? 100자 이내로. 서술해야 될 내용은 실제로 뭐야? 다문화 사회, 중요한 거니까
다문화 사회는 조건이죠. 다문화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자, 다문화 사회야. 다문화 사회. 여기 다 힌트는 줬어. 이주 집단 뭐 여기 힌트는 줬어. 해설을 한번 볼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설하는 게 가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환웅 이주 집단, 웅녀 토착 집단. 웅녀는 이주 집단의 가치 안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지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환웅 부족 쪽을 주류 문화로 해석할 수 있겠지. 웅녀 부족 쪽을 소수 문화로 해석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논제의 노력이란 논제에서 노력이지 노력을 서술하라고 그랬잖아. 논제의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주류 문화 가치를 소수 문화는 수용해야 된다. 소수 문화의 가치를 주류 문화가 인정. 하나 안 썼네.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니까 활용 그대로 해도 좋고. 디귿 리을에서는 뭐 어떤 거 추출할 수 있겠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언어의 차원에서 서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노력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수준 높은 답안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걸 이 사실적 이해를 그대로 답안에다가 옮기는 건 별로 적절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지.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보자. 애니메이션을 넣어놔서 자, 어떤 학생은 다문화 속에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라고 시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분량은 100자야. 100자인데 벌써 25자. 이 25자 거의 4분의 1의 분량인데 4분의 1의 분량을 논제를 반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알겠죠? 바로 문제가 원하는 답을 서술을 해야 돼요. 오히려 다른 대학 논술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확률이 높아. 경북대만의 준비 방법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야. 경북대만의 서술 방법이 있단 말이야. 어떤 학생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양쪽 모두 노력해야. 이건 너무 일반론으로 흐르고 있지. 뭐라 그랬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논지를 다 포함시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양쪽 모두 노력해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답안이 필요하겠다. 1번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 너무 쉽게 끝났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3학년 2학기는 정말 바쁘거든. 3학년 2학기는 애들도 분위기가 붕 하고 떠 있어. 여러분들 슬슬 좀 그런 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원서 접수해야지. 시험 보러 다녀야지. 진짜 바쁘단 말이야. 게다가 정신도 없어. 어떤 학생들은 저기서 야, 저 학교에서 뭐 나왔대? 그래? 아유, 나도 거기 한번 써볼 걸. 그 내가 다 잘하는 건데. 안타까워 하다 보면 또 며칠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말. 바쁘다 보면 근데 이런 일도 생긴다. 원서 접수 마감이야. 오늘이 원서 접수 마감 날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 엄마, 나 원서 접수 좀 해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결제하면 돼. 원서 내가 무슨 학과 쓴다는 거 엄마 알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엄마가 좀 회원 가입해가지고 써줘. 그래, 원서 접수를 했어. 저녁 때 돌아와서 엄마 원서 접수 제대로 했어? 왜 했어? 그래? 어떻게 했어? 들어가서 한번 볼까? 잘 됐는지? 들어가서 봤더니 원서 접수를 누구 이름으로 한 거야? 엄마 이름으로 한 거야. 엄마가 회원가입을 해버린 거지.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야. 왜? 마감 전날 이런 일이 생겼다면 웃고 넘길 수 있어. 인생에 되게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겠지. 하지만 마감날 이게 일이 생기면 문제는 심각하지. 게다가 이미 접수 시간이 지난 경우에 어떡할 거야. 알겠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 그렇지. 최소한 원서 접수할 때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도 하잖아. 언제 접수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 하잖아. 그래서 나는 가이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 최소한 하루 혹은 하루 반나절의 여유를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항상 설명을 해줘.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그 에너지를 차라리 논술 문제 한 문제 더 푸는데 제시문 하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쓰는 게 훨씬 더 좋아. 알겠지? 또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상한 일들이 생겨. 바쁘다 보면 더 그런 일이 생겨. 이거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될 어떤 경우는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
마감날 서버가 다운되면 어떻게 돼? 그 긴장감, 그 하루를 다 그 원서 접수하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미리 했으면 뭐 한 수십 분 안에 끝날 일을 하루 온종일 그걸 버려가면서 원서 접수에 그 막 에너지를 낭비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 알겠지? 그리고 엄마 카드 한도 꼭 확인해야 돼. 알겠어? 6개 대학 지원하려면 수십만 원 드니까 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한도 초과도 꼭 그 카드 한도 잘 남아 있나 그것도 꼭 확인하고. 알겠지? 근데 마감날 뭐 학교에 있다면 원서 접수할 때 학교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뭐 학교 선생님한테 뭐 돈 빌려야겠지. 학원에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흔쾌히 공짜는 아니지만 갚아야겠지만 흔쾌히 카드 빌려줄 테니까. 소신 지원하라는 이야기야. 너무 뜸들이지 말고 경쟁률, 컴퓨터 앞에서 경쟁률 확인하면서 그 지원하지 마. 절대로. 그 에너지, 열정을 논제 하나 더 푸는 데 쓰세요. 자, 재밌었는지 모르겠네.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이에요. 김철수, 박영길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를 요약하세요. 일단은 유형은 요약이지. 요약이야.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차이가 있으니까 게다가 110자니까 써야 될 분량도 많지 않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뭐부터 떠올리면 돼. 접속어로 연결하면 되겠다. 부정 접속어로 연결하면 되겠지. 그러나 혹은 뭐 반면에 이런 접속어로 연결해서 문장을 두 문장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다. 김철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반면 박영길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점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110자니까 적어도 김철수에게 55자를 할애하고 박영길에게 55자를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죠? 분량 밸런스도 그 글의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도 한 거거든. 알겠지? 쉽다고 쉬운 게 아니야. 뽑아먹을 거 뽑아먹으면서 가자.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거야.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실제로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가리킨다. 두 번째, 관찰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참이나 믿을 만한 것으로 확립된 내용.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야. 우리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예전에 내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실보도의 어려움 이런 데서는 그런 교과서에 실린 글에서 사실과 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두 개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야. 두 번째 해결 방법도 있어. 아예 개념을 객관성 그리고 주관성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을 사용을 해서 서술하는 방법도 있어. 두 가지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 거지. 이왕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언론에 대한 좀 3강에서 언론에 대해서 과연 현대적인 언론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언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3인에 왜 재밌는 얘기 안 해주냐고 하나 이야기해줄까? 경북대하고 부산대를 함께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경북대와 부산대는 논술 보는 날이 같아. 논술 보는 날이 같은데 경북대는 오전에 인문을 보고 부산대는 오전에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보지. 그리고 경북대 오후에 자연계열 시험을 보고 부산대는 오전에 자연계열 시험을 본단 말이야. KTX를 타고 이동을 하면 두 군데 시험을 모두 다 볼 수 있어. 부산대 준비도 내가 필로스 학원에 내가 부산대 준비도 최신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유형의 변화가 있었지. 부산대는 발표를 했죠.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지 않겠다. 이런 유형의 변화도 내가 잘 고려를 하고 부산대 준비를 잘 시켜줄 테니까 경북대 지원하는 학생들 필요하다면 부산대 강의를 열 거예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뭐 KTX 하니까 갑자기 논술 강의를 막 주제 강의를 막 하고 싶다. KTX는 빠르잖아, 그지?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이 물건들은 이 시간 관리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거든. KTX는 시간을 어떻게 하지? 시간을 어떤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지? 절약이라는 차원으로 관리하는 거지. 기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지. 내가 달려가서 혹은 편지 혹은 뭐 유선전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휴대전화가 있음으로써 아무 데서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정확한 시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물건 중에서 지금까지는 다 시간을 절약하는 물건들만 이야기했잖아. 시간을 늘려주는 물건. 시간 관리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늘려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뭐가 있을까? 퀴즈야, 퀴즈. 빨리 생각해봐. 그렇지. 일단 냉장고지, 냉장고. 그죠? 뭐? 화장품? 화장품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여학생이겠지 아마. 그지? 이거 얼굴에 시간 관리. 대부분 냉장고지, 냉장고. 그지? 정답 맞춘 사람은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꺼내 마셔. 그리고 나한테 수업 들으러 올 때 선생님 저 냉장고 문제 맞췄어요. 얘기해. 알겠지? 그럼 내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사줄게. 자, 우리 3강으로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문제예요. 손원제 2개로 구성되어 있죠. 3-1 갑의 주장은 기억과 같은 3단원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니은의 3단원법 예시청문자 대전제를 서술하세요. 이거 정답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다만 모든이라는 조건만 이 두 글자만 대전제 서술할 때 넣어주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야. 오답률이 굉장히 낮겠지. 오답률이 낮다. 난이도가 쉽다. 쉽다는 것을 그대로 쉽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경북대에서 계속 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또 그 유형에 맞는 연습도 필요할 뿐더러 뭐 쉽다고 그렇게 쉽게 느끼면 안 돼. 반드시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 이거 쉽다는 쉽다가 아니라 이건 틀리면 안 돼 라고 바꿔야 돼. 생각을. 알겠지? 나는 이런 유형 문제 풀 때 더 긴장되더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문제를 풀 때가 더 긴장이 된대. 내가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도 경북대 문제 출제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 예시 문제, 연습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야기했잖아. 학원에서. 그 단답형을 출제할 때 내 긴장감이 같이 올라가더라고. 아마 풀 때 푸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생각해봐. 채점하기가 너무 쉽겠지. 감점하기가 쉽잖아. 그지? 이거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잖아. 오답을 썼다 그러고 확실하게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 자, 다시 정리하자. 쉽다는 그냥 쉽다가 아니라 뭐다? 틀리면 안 된다. 오케이? 자, 3단원법인데 뭐 이 추론 문제가 논증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니까 이 유형에 대해서 우리 또 3강에서 어떤 논증이 있으며 그 논증의 오류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3강은 언론하고 그 논증 이렇게 주제 강의가 이어질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내는 게 아니야. 경북대에서. 이게 굉장히 그 학업에 있어서 특히 좀 수준 높은 그 학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이기 때문이야. 추론 능력이라는 게, 논증 능력이라는 것이. 생각해봐. 그 대전제를 추론한다는 것은 이런 거지. 사례로부터 원리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구체적 현상을 일반화하는 그런 인지 유형이잖아. 일상생활에서도 내 눈에 앞에 보이는 현상들 이면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가를 추론해 보는 것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굉장히 넓은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야. 알겠지? 학문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전제라는 것은 또 일반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특정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를 깨달은 사람은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혹은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주장을 하게 될 것인가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인지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되는 거겠지. 자, 2번 문제를 볼까? 대부분 이 문제에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 문장을 매끄럽게 쓰기가 좀 어렵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와 혹은 과로 매끄럽게 연결을 해야 되는 그 유형이라서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거야. 여러분들도. 자, 3-1은 뭐 거의 기계적으로 풀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고 이 모든 애만 좀 유의를 하자. 그리고 3-2의 경우에는 이걸 생각하면 돼. 3-2. 자, 문제를 한번 볼까? 자살방조의 처벌이, 같이 한번 문제 봐봐. 자살방조 처벌이 무엇을 위한 점이라는 의견이 같지만 공통점이죠. 공통점 찾으라는 이야기죠. 또 니은은 뭐야? 의견을 달리한다. 차이점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은 자살 예방이라는 목적은 공통점이죠. 반면에 차이점은 처벌을 해야 하는가에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밝혀서 서술을 해주면 돼요. 다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지. 자, 바로 4번으로 넘어가자. 재밌는 이야기 또 해달라고? 아직 3강도 남았잖아. 이 문제 나왔다. 자, 갑각을 이거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볼래? 크게 기준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는 그 서로 상반된 입장이야. 뭐 읽어보나 마나야 이건. 괄호 속에 들어갈 의뢰 견지를 100자. 자, 조건 볼까? A씨가 져야 하는 책임의 크기는 그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에 따라 달린 것이지. 을은 대립된 주장을 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의의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 A씨가 져야 하는 책임의 크기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의 부주의가 초래한 손실의 크기에 달린 것은 아니다. 그럼 이거 을의 주장으로 넘어가면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면 되겠지. 그지? 학생들은 이제 이런 욕망이 생기지. 자,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바꾸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이것은 달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자.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면 분량이 모자라. 그 모자란 분량은 어렵진 않으니까 그 모자란 분량은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바로 보기의 박스에서 찾으면 돼. 이게 좀 문제를 재미있게 내놨어. 보면 갑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갑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B씨도 추가적인 부담의 일부를 떠안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을에는 살짝 그 얘기를 빼놨어. 그 을에 게다가 분량상 100자를 쓰려면 그냥 단순히 갑의 주장을 거꾸로 쓰면 분량이 모자르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 뭐 보기에서 마지막 문장, 즉 을의 주장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용할 때 B씨도 추가적인 부담의 일부를 떠안아야 한다를 거꾸로, 즉 뭐야? B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를 서술을 하면 분량도 100자 가깝게 맞게 되고 그리고 내용도 충실해지는 거지. 간단한 문제였죠? 써놨잖아. 분량이 짧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거꾸로 했을 때 분량은 짧다. 그러니까 B씨에게 부담이 되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을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알겠지? 그의 부주의가 초래한 손해의 크기에 달린 것이 그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로는 달린 것은 아니다. 맞잖아. 내용상 틀리지 않잖아. 근데 어때? 53자. 감점 당하겠지. 그 점만 유의하면 되겠다. 재밌는 이야기 해줘야지. 그지? 경북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경북대 명문대학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2014년 베스트 글로벌 대학교 평가 국내 7위. 외국 기관이 우리나라 대학들을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7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꼽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막 10개 대학 꼽고 뭐 15개 대학 꼽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7년 연속 사범대학 임용시험 최고 수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거의 경북대 사범대학에 합격하면 중등 임용고시에 합격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물론 학생들이 굉장히 임용시험에 열정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겠지. 논문 분야 경쟁력을 평가했을 때는 국내 대학 1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명문대학입니다. 경북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함으로써 더 명문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게다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명문 대학이 분명히 되어 갈 겁니다. 나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AAT를 훈련시켜서 경북대가 명문대학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나는 AAT를 여러분들에게 잘 연습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 준비해야 될 건 뭐죠? 물론 AAT에 대한 제공된 그런 연습 문제들을 열심히 푸는 것은 기본이겠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알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않는다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떨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수능이라는 것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을 위한 건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수시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수시 합격에서 수시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시를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미 뭐 지금 합격된 학생은 없잖아. 그러니까 정시는 논술과 함께 가는 거야. 논술의 파트너야, 정시는. 알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봐.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줘야 돼. 알겠지? 나는 K반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을게. 그리고 5일 동안은 수능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학원에 나오는 시간에는 뭐 4시간, 5시간, 뭐 많게는 7시간, 하루 종일 나하고 열심히 AAT 연습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를 열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네. 5번이야. 경북대 AAT의 또 독특한 유형이지. 여기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라고 나오더라? 민식이네, 민식이. 아, 경북대인데 왜 민식이야? 경희대는 경인데, 경희대는 경희, 문제에서 경희라고도 하는데.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경북이로 좀 바꿔주세요. 건의드립니다. 경북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뭐라고 많이 들어? 경대. 경대가 좀 사람 이름 같네. 경대에도 괜찮으니까 경대로도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자, 5번 문제 해결. 일단 이거 먼저 읽어보자. 전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결론을 지지하면 합류기호, 반드시 함께 결합하여 결론을 제공하면 결합기호. 이거는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라서 뭐 학생들이 크게 혼란스럽진 않을 텐데, 이 출제에서 살짝 미스가 있었어. 그 논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합기호와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결합기호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 풀 때 혼란스러웠을 거야. 나도 그 학교가 어떻게 발표할지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야. 바로 이 점이. 어쨌든 간에 뭐 결합을 써야 할 칸에는 결합을 쓰면 되고, 합류를 써야 할 칸에는 합류를 썼다면 어차피 모의 시험이니까 이건 뭐 그냥 나는 맞았다. 내가 설령 기호를 잘못 썼더라도 나는 합류의 의미로 그 기호를 썼다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3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틀릴 염려가 없죠.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기호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뭐 어렵진 않고. 5-3인데 민식이 우리끼리 할까? 그냥 경대라고 할까? 경북이라고? 경북이 왜 경북이가 하필 왜 잘못을 했을까? 자, 민식이로 하자. 잘못했으니까. 결합해서는 안 되는 전제를 결합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 결합의 오류란 이런 거다. 집합의 모든 개별적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집합 자체도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때 범하는 오류. 이게 바로 결합의 오류거든. 해결할 때는 이제 이거야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뭐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제시문 안에서도 이 부분은 추론해낼 수 있죠. 결합해서는 안 되는 전제를 결합했기 때문에. 게다가 뭐 결합의 오류, 합류의 오류, 합류의 오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결합 추론, 합류 추론을. 쉽지, 그지? 그런데 이거
만약에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5번 이 세트를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뭘 어떻게 해? 다시 이야기한다. 대구 745-1055 대구 745-1055 전화해서 최공규 선생님 경북대 K반 상담 예약해 주세요. 아니면 뭐 수강 예약해 주세요 라고 빨리 전화해야지.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자. 가에서 등장하는 인물 난 아저씨 사내 양반 뭐 이래요. 자, 시 소설을 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야. 수능에서 또 학교 그 내신 시험에서 많이 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게다가 답도 거의 정해져 있어. 익명성 체크해야 될 건 익명성의 상징이 무엇이냐? 소통의 단절의 상징이 뭐냐? 익명성의 상징은 뭐냐? 소통 단절의 상징은 뭐냐? 익명성의 상징이 뭐기는 제시문 안에서 보면 익명성의 상징은 뭐였어? 거짓 이름 뭐 이렇게 거짓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그 익명성이죠. 소통의 단절은요. 소통의 단절 꽉 막힌 사람을 뭐라 그래? 어우, 꽉 막힌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저 사람 쟤하고 얘기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지. 벽이죠, 벽.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시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까? 시 해석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이게 굉장히 잘 아는 시고 시의 난이도가 썩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익명성 상징 이건 예시답안 쓸 수 있겠지. 딱 35자니까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날, 거짓 직업을 쓰고 이 부분이 상징성을 드러낸다. 익명성에. 두 번째는 소통의 단절을 상징한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이 답안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 이제 뭐 거의 끝났어. 이 강은.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해. 시 해석하는 것을 좀 보여줄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시 해석은 매번 반복되는 그 시 제시문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서 내가 또 준비를 했어요. 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며 이게 또 다른 논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예시들을 준비했으니까 학원에 와서 잘 배워보도록 하자. 문제는 6-2까지 다 끝난 6-1까지 다 끝났는데 6-2가 남았구나. 난 끝나버린 줄 알았네. 6-2가 남았네. 가의 줄침 부분에 드러난 나와 아내 행위에 대해 나의 시적 화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자, 비판적으로 서술하라는 거야. 그러면 시적 화자가 나와 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요소만 뽑아내면 돼. 설명을 해야겠다.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시는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좋아.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이거 수능에도 도움되니까 잘 들어둬라. 글자 그대로 그림 그리기. 머릿속에 글자 그대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내포적 의미 해석이야. 바로 이거 내포적 의미 해석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시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글자 그대로 그림부터 그려. 슬픔이 기쁨이에게를 보면 일단 제목에서 슬픔이 기쁨이에게 화자가 뭐야? 슬픔이야. 청자는 기쁨이야. 첫 줄에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글자 그대로 대입해야지. 슬픔인 나는 이제 기쁨인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3행부터 5행까지 바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야. 글자 그대로의 그림을. 자, 추운 날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귤을 팔고 있어. 근데 할머니 깎아주세요 라고 했어. 그리고 기쁘게 웃고 있어. 귤값을 깎고 나서. 자, 어떤 느낌이 들까?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 공감 능력이 떨어진 현대인의 모습, 타인의 비극에 무감각한 현대인의 모습을 추출해 내야 돼. 근데 이런 과정이 바로 글자 그대로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 과정에서 내포적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해야만 자연스럽게 주제를 추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이해. 1, 2항에서는 기쁨은 불평등하다. 무관심한 사랑 극복해야 한다. 뽑아낼 수 있겠고 3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기쁨과 함께 걷겠다. 이렇게 시적 화자의 태도를 이해해 볼 수 있겠어. 그대로 소설에 적용하면 이기적인 태도와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비판적일 것이다 라는 서술이 가능하겠지. 누가 이기적이고 공감하지 않는 태도야? 나와 안.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을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태도, 공감하지 않는 태도에 비판적일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하면 되겠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 설명만 끝났고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직 3강이 남기는 했지만 자, 모의논술을 풀어보고 자신감을 얻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더구나 그 1강에서 테스트 자기 등급이 어느 정도인가 자가진단 문제를 풀었을 때 A등급에 속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은 굉장히 AAT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라고 낙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10번 정도 수강하면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하고 있겠지. 반면에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모의논술을 풀고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어이구 영 내 답안과는 좀 다르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뭐 1강에서 B등급의 그 자가진단에서 B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고 혹은 빨리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7월 초부터 수강을 계획을 하고 있겠지. 여기에서 꽤 많은 여우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판소리를 배웠어. 판소리를 한 3년 배웠거든. 판소리를 3년 배운 이유는 개인적인 관심이 물론 출발점이었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도 좀 넓어지고 목소리도 좀 커지고 스승님께서 뭐 취미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일도 바쁜데 이거 취미로 계속 취미라고 해도 계속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내 스승님께서 판소리 스승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꽤 많은 여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 꽤 많은 여우는 닭장이야. 여기 닭이 있어. 꽤 많은 여우는 닭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닭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게 꽤 많은 여우냐 하면 닭장 밑을 막 파면서 저 닭을 잡아먹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꽤 많은 여우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혹은 이 강의를 듣고 AAT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된 학생들이라면 꽤 많은 여우라고 인정해 줄게. 근데 문제는 강의를 보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경북대 AAT에 대해서 이 강의를 내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래도 쉽지 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여우가 될 자격은 커녕 지금 상태는 닭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닭이 되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강의를 보지 않는 학생들한테 19살이라면 좀 이게 친구 관계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저희 가서 한 번쯤 들어봐. 무료로 선생님이 모의논술 해설도 해주시더라. 그리고 어떻게 AAT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더라. 라고 소개를 좀 해줘.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자, 정말 2강은 끝났고요. 3강에서는 입시 요강에 대한 설명하고 반가운 얼굴 이영주 멘토 다시 나와서 수능 이후에 AAT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팁, 따끈따끈한 그런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팁을 줄 거야. 그리고 언론과 논증 추론 주제 강의를 할 거야. 자, 이 3강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오케이?